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질서가 유례없는 속도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은 이제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화약고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잡은 안보 체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은 더 강력한 안보 기여와 결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변국들은 한국의 선택에 따른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압박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새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무장 중립이라는 대안입니다. 과거 중립국은 약소국의 생존 전략이었으나 지금의 논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논의되는 중립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자주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동맹의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만약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된다면 한반도의 안보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무장 중립론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갈망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종말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치적 발언들이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동맹의 영원함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무장 중립을 위해서는 핵무장에 준하는 독자적인 억제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점차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이미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닦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해양 진출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중립이라는 선택지를 더 이상 몽상이 아닌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과거의 중립국 사례들이 다시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합니다. 무장 중립은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경제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국방비 증액과 징병제 유지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치권은 이 민감한 주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이제 한국의 결단을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동맹의 강화는 안정적이지만 자율성을 잃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무장 중립은 자유롭지만 끝없는 불안과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은 기술 패권이 안보 패권으로 직결되는 시대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 능력이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적 합의라는 강력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중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는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까요? 무장 중립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제약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무장 중립을 선택했을 때 맞닥뜨릴 구체적인 비용과 도전을 파헤쳐 봅니다. 과연 한국은 홀로 서기 위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무장 중립이라는 선택은 단순한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물리적 힘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대한 장벽은 바로 핵 억제력의 부재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걷히는 순간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결국 무장 중립은 독자적인 핵무장 혹은 그에 준하는 전략 무기 체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 확산 방지 체제인 NPT 탈퇴는 국제사회의 극심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있어 국제적 고립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의 보강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 자산으로 운용되던 정보망과 정찰 위성을 모두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복지와 교육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장 중립 시 국방비가 GDP 대비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의 강화와 복무기간 연장 논의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인구 절벽 상황에서 상시적인 대규모 병력 유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미국산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무기 부품 수급망이 끊길 경우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무장 중립은 단순히 외교적 선언이 아닌 국가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변국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무장 강화를 빌미로 자국의 재무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독자 노선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중립은 평화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로는 진정한 중립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극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적으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무장 중립은 사회 전체의 단결된 의지를 요구합니다. 분열된 여론으로는 외부의 압력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 산업의 고도화는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 국방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국제사회의 무기거래 규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중립국의 무기 수출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장 중립은 한반도를 거대한 요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3대신 안보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둔화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본의 역외 유출과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자강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의 압력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워싱턴에서 보낸 최후 통첩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도착한 최후 통첩의 문서는 청와대 집무실 책상 위에 무겁게 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을 건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포괄적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의 확실성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즉각적인 효과는 첨단 무기 체계의 전격적인 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해구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강화되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의 강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반도체와 우주 산업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보의 강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경의 외교부는 이번 동맹 강화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향하던 한국 선박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세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기업들의 전산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대규모 해킹 공격이 시도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동북아시아의 긴장 고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동해상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동맹의 심화는 곧 한국이 진영 간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과의 교류가 끊기자 민생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단절의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더 많은 비용 분담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맹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에 직면했습니다. 서해상에서는 연일 중국 해경선과 한국 해경선 사이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공급망 차질로 전력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려 노력했지만 지정학적 장벽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또한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 강행되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한국 산업 구조에 고통스러운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안보는 단단해졌을지 모르지만 국가의 자율성은 점차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정을 남친 준비라 규정하며 미사일 도발의 빈도를 높였습니다.
휴전선 인근에서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가시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며 긴장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무력 시위가 늘어날수록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한국의 관광 산업과 문화 교류는 정치적 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얼어붙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동맹 우선론과 국익 우선론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뉴스와 선동이 난무하며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압박 속에서 정책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이제 군사적 지원을 넘어 대만 해협의 문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한반도 밖의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중국은 만약 한국이 개입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맹의 울타리는 안전한 안식처인 동시에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사라지고 외길 수순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실에는 긴급 비상등이 켜지며 밤낮 없는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해상에서 보고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레이더망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며 미지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위협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뒤흔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부 강요들은 긴박하게 회의실로 모여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중립이라는 이상의 날개와 포괄적 동맹이라는 현실의 방패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대응 수위와 장기적인 전략적 포석을 동시에 검토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외교 채널은 주변 강대국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가동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닌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현재의 위기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렸습니다. 무장 중립의 정신을 계승하되 동맹의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자강적 동맹의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포괄적 전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분열되었던 여론은 국난 극복이라는 거대한 명제 아래 서서히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효율적 재편과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로 뻗어나가며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외교관들은 셔틀 외교를 통해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전략이 평화를 위한 선택임을 설득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변모했고 한반도는 갈등의 중심지에서 평화의 중재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내려앉은 고요함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주곡과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독도와 이어도를 아우르는 해상 교통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주권을 수호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밤거리를 걸으며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아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전략적 방향은 평화를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내는 당당한 나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넘어선 위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거였습니다. 동맹과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뚜렷하고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 수많은 나라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지나온 할아버지 세대는 손주들에게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정학적 숙명은 변하지 않지만 그 숙명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반도를 긴장의 화약고가 아닌 혁신과 평화의 발신지로 주목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주할 그 어떤 극단적 상황도 국민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은 날이 갈수록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강과 연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우리의 선택은 전 세계 중견국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긴박했던 갈등의 파도는 잦아들었고 이제는 잔잔한 번영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린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가의 지도가 되었고 그 지도는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한반도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국가의 자부심은 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하나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성공을 발판 삼아 우리는 다가올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대한민국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선택은 끝났으며 이제는 우리가 정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이자 위대한 승리입니다.